안녕하세요. 한국의 100년을 책임질 대통령 이재명인가? 한국을 G3로 만들 대통령 이재명인가?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죠. 요즘에 그 유튜브 언더스탠딩에서 더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김태희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거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한국의 그 과거 경제, 산업정책, 뭐 경제 발전 이런 것을 다 돌아보시고, 미국의 성공 전략, 뭐 선진국의 성공 전략, 중진국의 성공 전략, 어디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뒤돌아보고, 이제 또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는데, 요즘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강의로 이제 에필로그 강의를 하셨는데, 계속 들어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할 얘기가, 혹시 또 김태희 교수님이 얘기를 또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김태희 교수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태희 교수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막 내심 막 그렇게 빌었는데, 김태희 교수님이 이 내용은 빠뜨리신 것 같아요. 뭐 언급을 하셨더라도 여기에 이거를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셨다. 그래서 난 내가 아직 할 얘기는 남아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도발적으로 달았습니다. 총균세 책 유명하잖아요. 제라드 다이먼드가 쓴 총균세. 오늘 내용은 좀 길 것 같아요. 이게 짧게 하고 싶은데 3장 넘어가더라고요. 제목을 도발적으로 달아놨으니까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균세의 한마디로,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적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적을게요. 큰 문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큰 문명이 이긴다. 큰 문명이 이긴다는 거고,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인구가 많은 게 장땡이다. 인구가 많은 게 장땡이다. 왜 인구가 많은 게 장땡이냐? 이게 지금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명과 문명을 비교했을 때, 인구가 많은 걸 장땡이다. 왜? 인구가 많은 게 지식 축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 기간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이게 인간이 문명이 수천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누적 효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나중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게 장땡인데, 그럼 어느 문명이 어느 문명을 이긴 것이냐? 유라시아가 아메리카를 이긴 거예요. 아메리카. 아니, 유라시아가 왜 하나의 문명이냐? 유라시아는 왜 하나의 문명이고, 얘는 크게 하나의 문명을 형성할 거야. 아메리카는 서로 막 잘라져 있어서 아메리카 자체로도 하나의 문명을 이루지 못했다. 왜? 그거는 지리 때문에 그랬다. 지리의 힘이 작용했다. 지리의 힘이 작용을 해서 유라시아는 우리나라 지금 38도잖아요. 30도, 위도 30도에 나라들이 쭉 살기 좋은 대로 쭉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쭉 살았는데, 또 그 와중에 또 그 사이사이로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고 평야인데도 많고, 그래서 통행이 쉬웠다. 이가 지금
그 단위가 수천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금방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수천 년을 단위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수천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빨리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근데 비해서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평야라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그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30도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아래로 가는 거는 흔치가 않다. 또 가려고 해도 그 사이에 또 산맥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날씨의 힘, 그것도 날씨도 지리의 힘이니까 날씨하고 뭐 그다음에 산맥, 사막 같은 거고,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통행이 없고, 그래서 문명과 단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원래도 사람이 적은데 더 적은 거. 그 사람들끼리 통행이 됐으면 그게 하나의 문명이 돼가지고 서로 아이디어 교환이라든가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하나로 역할을 할 텐데, 그게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유라시아는 문명으로 봤을 때 인구가 엄청 낮고, 아메리카는 인구도 작은데 그 단절이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작고, 엄청나게 작으니까 수천 년이라는 그 시간이란 단위를 봤을 때 큰 문명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엄청난 차이가 나중에 일어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문명이 이긴다.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거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집단을 크게 만들어주는 게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거는 고대에는 종교, 중세에도 종교죠. 기독교. 그 다음에 현대 근대에는 과학이라는 거가 집단을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줬다. 이전에는 뭐 언어부터 시작을 해요. 언어부터 시작한다. 언어가 있고 없고가 집단을 크게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뭐 우리는 다 언어가 있으니까 언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집단을 크게 만드는 시작이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공통된 생각 체계들, 이런 게 집단을 크게 만든다. 집단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큰 집단은 또 다른 집단의 우위를 가져서 이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명 단위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는 국가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국가 단위. 그러면 현대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뭘까요? 현대는 기업이죠. 기업이라는 조직이죠. 저는 지금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뭘까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지금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는 세계 최고의 판 깔아주기 생태계 1등, 세계 1등,
이게 바로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 세계 인재, 세계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잖아요. 세계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여요. 응?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계속 만들어져. 계속 나와. 응? 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라는 거예요. 생태계. 세계 최고. 저는 이걸 판 깔아주기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판 깔아주기 생태계. 응? 위대한 기업 만들기 생태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판 깔아주기 생태계가 더 마음에 드는 이름인데, 이게 1등이에요. 이게 미국이. 응?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을 꿈을 꾼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한국에 태어났다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사회 부적응자였을 수도 있어. 응? 근데 그들은 왜 지금 엄청난 그런 사람이 됐어요? 판 깔아주기 생태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응?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쉽게 기업이 만들어지고, 또 1차 투자, 2차 투자, 뭐 3차 투자 받고, 풀이해서 먼저 받고, 나중에는 상장까지 하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장하면서 또 엑시트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뭐 각종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를 뭐 붙여줄 수도 있고, 세무, 회계 뭐 이런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재무, 뭐 인사 이런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창업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창업이 되고, 응?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런데 한국은 아이디어 있다고 창업할 수가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응? 다 해야 돼. 뭐 세무, 뭐 경영 지원 뭐 하다가 그냥 지쳐 죽는 거죠. 그럼 뭐 자금은 모이긴 하나 자금도 안 모이지. 대만이 파운드리 생태계 1등이잖아요. 한국은 화장품 생태계 1등이에요. ODM 그 생태계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판 깔아주기 생태계 1등, 응? 위대한 기업 만들기 생태계 1등이에요. 응? 이걸 따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얘기를 하니까, 아, 생태계 1등이구나 이거를 하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이거 그냥 뭐 미국은 뭐 기업들 최고고 그렇게 생각할 때와 이렇게 생태계란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다르죠.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국이니까 되는 거지. 응? 한국이 되겠냐? 한국이 되겠냐고. 한국이 조그만 나는데, 응? 미국 고등학생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창업을 꿈꾼다 그래요. 그 스티브 잡스를 꿈꾸고. 우선 들어보세요. 이게 들어보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근데 한국 고등학생은 공무원 꿈꾸고 의사를 꿈꿉니다. 근데 한국 유소년 축구 선수는 유럽 리그를 꿈꿔요. 그리고 손흥민을 꿈꿉니다. 근데 중국 유소년 축구 선수는 중국 국가대표 꿈꾸죠. 국가대표 꿈꾸고 우레이를 꿈을 거야. 우레이. 여기서부터 좀 느낌 오죠? 한국 화장품 신생 APR이 요즘 엄청 떴어요. 엄청 떴는데 아모레 LG생건을 한참 제쳐서 시총에서 이거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시작이 중소기업도 아니야. 4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진짜 이거 꼭 저기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의 중소기업 하청, 2차청, 3차청 그런 회사의 규모가 보면 그런 회사가 완전 대기업을 제낀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가능하냐? 한국 화장품 생태계가 판을 깔아줬으니까 그러죠. 화장품 생태계가 세계 1등인데 판을 깔아준 거야. 판을 깔아주니까 제쳐버리네. 완전히 눈에도 안 보이던 회사가 BTS, 블랙핑크 왜 세계적인 K-pop 가수들이 왜 세계적이 됐어요? 유튜브가 판을 깔아줘서 그렇잖아요. 판 깔아줘서 이것도 판 깔아준 거죠. 지금 생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누구나 나도 회사 차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징어 게임 캐디언 대박 쳤잖아요. 캐디언 왜 대박 쳤어요? 넷플릭스가 판 깔아준 거지. 이 넷플릭스 캐디언 주요 참가자들 보면은 다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했잖아요. 응? 근데도 대박이 났어. 왜? 판 깔아주니까. 응? 왜 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 유럽리그와 손흥민을 꿈꿔요? 자기 될 수 있으니까. 판이 깔려 있으니까. 미국 애들은 왜 창업을 꿈꾸고 스티브 잡스 될 수 있으니까. 판이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요. 판이 깔리면 뭐든지 해낸다. 왜?
이미 능력자들이니까. 한국인들은 이미 능력자들이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기회만 주어지고 판이 깔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랬어? 응? 결론. 한국도 판 깔아주기, 생태계 세계 1등 하기가 결론이에요. 세계 100대 기업 최소 10개 만들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계 최고 인재 최고 대우 해줘야죠. 응? 세계 최고 자금들의 또 최고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인재와 자금들의 최고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응? 이 얘기는 뭐예요? 세계 최고 주식 시장 제도를 가지면 됩니다. 세계 최고 주식 시장, 그 아까 그 생태계 판가르기 생태계 있었잖아요. 뭐 주식 상장, 뭐 처음에 아이디어만 있을 때 1차 투자하고 2차 투자하고 3차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경영 지원이라든가 뭐 재무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라든가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 제도예요. 마지막 상장, 엑시트하는 이 주식시장 제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제도가 잡히면 나머지는 앞에는 다 저절로 그 생태계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도만 만들어주면 생태계를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주식 시장 제도 100% 그대로 도입하기, 세금 등등. 간단해요. 미국 시장제도 100% 그대로 도입하면 돼. 세금 등등 말이죠. 왜? 미국이 1등이니까 지금.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인재를 대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방식으로 자금들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재가 찾아오게 해줘야 되고 세계 자금들이 찾아오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주식시장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미국 주식시장이 제도가 제일 잘 돼 있잖아. 이제 1등이잖아, 세계에서. 그대로 하면 됐죠. 이게 바로 100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이재명이니까.
G3로 만들 이재명인가, 이 얘기입니다. 이거 시행하는 거 이제 목표가 아주 간단해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기다리는 게 있겠지. 기득권들과의 싸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이 널리 역사에 남을 것이고요. 못하면 그 다음 대통령이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다음 대통령이 양보할 것인가,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큰 그림에서 지금 그 주식시장 제도 얘기되는 분리과세, 대주주 요건, 그 다음에 저 PBR, 이런 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큰 그림 하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국을 지금 100년을 책임질,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해야지, 조금 올려주면 표가 생기니 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G3로 만드느냐, 100년을 책임질 거로 하느냐, 이 얘기를 안 했네. 효과를 얘기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 효과 G3가 되죠. 100대 기업 10개가 생깁니다. 강한 기업, 이렇게 강한 기업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산업 생태계도 커지죠. 다른 기업들도 막 따라서 붙죠. 이게 기업 하나 생긴다고 관련 기업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 생태계가 쫙 생기죠. 생태계, 기업, 또 막 생기죠. 기업이 엄청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고급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 고급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출생률이 증가하죠. 이거 경제, 임금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출생률이 막 올라가죠. 경제 상황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얘기는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 문제 해결됐네요. 인구 문제 해결. 가장 어려운 인구 문제. 해결. 네 번째. 의대 선호에서 이공계 선호로 바뀝니다. 이공계. 왜? 인재를 대우를 해주잖아요. 인재를 대우를 해주잖아. 지금 돈 벌 수 있는, 돈 되는 사람을 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돈 많이 버는 데로 가겠지, 의대로 가겠어요? 교육 문제를 해결해갖고 무슨 교육 제도를 바꾸고, 대학 교육 제도를 바꿔서 교육, 그걸 바꾼다는 거는 선호가 틀린 거예요, 선호가. 교육 문제 해결. 교육 문제 해결됐네요. 다섯 번째. 자금이 주택에서 주식으로 대폭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비중이 줄어들어요. 주택 문제 해결됐네요. 주택 문제 해결. 비중이요.
엄청 줄어들겠죠. 이제 이 미국처럼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장기 상승하잖아요. 뭐, 응? 미국 그대로 따라간다면 10년에 10배도 될 텐데, 장기 상승, 소득 증가, 내수, 소비, 내수, 산업, 또 강해짐. 지금 내수 살리기 한다고 뭐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성공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수 산업도 강해져. 와, 뭐 모든 문제가 해결을 다 되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뭐 엄청난 저기 한국이 되는 거지. 지금 임금 문제 해결됐죠. 주행 문제 해결됐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판이 깔리면 해냅니다. 여태까지 판을 깔아준 적이 없었어. 최근에 조금 판이 깔리고 있는 거지. 판이 깔리려면 멀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하면은 한국의 판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거예요. 한국은 엄청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못 해놓으면 그 다음 대통령한테 이 엄청난 일을 양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보자고요. 이상입니다.